한국사 문제 푸는 중입니다. 김주열 학생 3.15 부정선거. 그건 4.19 혁명이니까. (11.6) 사태. (12.12) 사태. 신문부는 서해훈련을 비밀로 이성기 의원을 증거로 확대하는 탄압을 강화했다. 시위대가 자진의 손을 했지만 신군부는 서해훈련을 비밀로 이성기 의원을 증거로 확대했다.
숨이 터지면 그건 이 정부는 무슨 정부일까요?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 5.16 군사적 박정희를 전두환같이 생겼는데 생긴 걸로 맞춘. 이걸 한 번만 이거는 계속 공부를 많이 안 했던 내용이어가지고 생소하다기보다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뭘까? 뭐야? 모르겠어. 왠지 이거일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번 더 읽어야겠다. 더 읽어봅시다. 그래도 어쩌겠어. 해야지. 이승만 정부 발췌개헌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결과 국회 내 이승만 지지세력 극강해요. 국회를 통한 강선제 방식으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해요. 계엄령 선포와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요.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이것을 발췌개헌이라고 하지요.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당시 헌법에 따르면 이승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하게 돼요. 그래서 개헌 통과 정족수의 1표가 부족하여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이승만 정부가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개헌 당시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시켜요. 독재체제 강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조봉암의 선정과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을 당선시킵니다.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죠. 진보당 사건은 1월에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간부들을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북한의 통일 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한 사건입니다. 조봉암은 사형 선고를 받고 1959년 7월에 채용당했죠.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1959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조봉암과 민주당 장면의 부통령이 당선되고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 좀 발생해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시킨 게 바로 이승만 정부였군요. 경향신문을 탄압시켜버립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독재체제를 강화하던 이승만 정부는 1959년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해버려요.
이승만 정부는 발췌 개헌하고요. 발췌 개헌이 뭐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이승만 지지 세력이 급감해요. 그래서 국회를 동안 간선제 방식으로 바꿔버린다. 간접 선거를 해버린다.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을 했고 4.4 5.입 개헌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탄압했던 거 그 다음에 4.19 혁명과 장면 정부 이제 이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해버려요. 그러자 이거를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4.19 혁명을 하게 되죠.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하고 마산에서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돼요.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 후 기교 중 피습당합니다. 다음날 경찰들이 시위대에 발표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비상기업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4.19. 대학교 수단의 시국선언문 발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문 발표, 허정 과도정부 수립, 내각 책임자와 양원재 국회의원을 골자로 한 개헌을 단행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이 해낸 일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재 국회 구성이다. 장면정부가 성립되어 4.19 끝나고 이승만 끝나고 장면정부가 들어옵니다. 새 헌법에 따른 민주당 승리,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윤보선 선출하고 윤보선이 지명한 장면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 취임.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입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시키죠. 군정을 실시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설치하여 정치인은 구정치인 활동 금지하고 부패공직자 처벌하고 중앙정보부 설치합니다. 중앙정보부는 오늘날 국가정보원이고요. 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한다. 박정희 정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배경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필요해져요. 경과 김종필 5.18의 비밀회담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개 6.3 시위 박정희 정부의 기업령 선포와 시위 진압 한일협정 체결 베트남 파병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베트남 전쟁 특수로 경쟁이 성장하고 구역제 피해 등 전쟁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려 했다. 한미 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거기다 베트남도 파병하고 여기 브라운 각서가 베트남 파병 관련된 거고 삼성개헌은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 경제성장 추진을 내세워 대통령을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켜요. 그래서 박정희가 또 당선돼요. 이게 유신체제인데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다. 유신체제는 닉슨 도토린 발표에 냉전체제 완화되고 경제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요.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좀 일어나야겠어요.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닉슨 도트린 발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경제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가 해산됩니다.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국무회의는 뭡니까?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유신헌법의 의결을 공고합니다. 국민투표로 확정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하죠.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구 집권 가능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상권, 국회의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시킵니다.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죠.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또한 없앴는데요. 또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과 법과 인선권, 국회 상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조건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였죠.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이렇습니다.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 유신 반대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또 탄압으로는 정부의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를 금지시켰죠. 유신체제는 어떻게 붕괴되었을까요? 유신 배경이 이래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선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고조되죠. YH 무역사건에 항의하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고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합니다. 붕괴는 박정희 대통령 피살되어 10월 26일에 5.18 민주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등장해요. 12.12 사태죠. 전두환 등의 신분구 세력이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서울의 봄, 시민과 학생들의 신분구 퇴진과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신군부가 비상기업을 전국으로 확대시켜요. 5.18 민주화운동은 전개,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신분구 퇴진과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합니다. 계엄군의 발포와 폭력적 진압,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해요.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후 민주화운동의 기반이 되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군부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7년 단임이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골자라는 개헌을 단행하고 전단 대통령이 돼요. 언론 통제, 삼청 교육대 설치, 민주화운동 탄압 등 강경책과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해요.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확산되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돼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고 반드시 당연히 있을 거고 이한열 학생이 경찰에 쏜 테러탄에 맞아가지고 의식불명이 맞아요. 그래서 호원 철폐를 요구하며 60 국민대회 개최하고 시위 확산돼요.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을 요구를 수용한 6.29 민주화선언 발표합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단행해요.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박종철 조문치사 사건과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됐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지속되자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합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정부는 야권 분열로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정치 사회적 상황. 서울올림픽 개최,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 주도로 전두환 정부의 50 비리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3당 합당을 통해 자유민주당을 창당하고 여대 야소 전국으로 개편합니다.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데 역사바로 세우기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고 국민실명제 경제개발기구 가입하고 임기말은 IMF 터집니다. 기인대조정부는요. 서울을 통해 최초의 평의적 교화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국제평화가 IMF 조기 상환하고 대북 화해 협력 및 대북 화해 협력이 이름이 있어요. 햇볕 정책, 귀엽다. 햇볕 정책하고 햇볕을 추진하고 제1차 남북 정상회의 개담했다.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정상 노력했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는 유효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래서 내가 풀 수 있을까? 틀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은가. 한번 채점해보겠어. 한 4문제 풀었는데 4문제 채점해보겠어. 4문제 맞았겠지. 1번도 해. 다시 볼까? 4452이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한다는 이거 아마 전두환일 거야.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더 맞는 내용일 것 같아. 맞았어. 정부의 뜻한 사실로 옳은 것은 경향신문을 폐지한 거는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이승만 정부 때는 얘네들 YH 무역 사건 되게 뜬금없는 곳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유신체다. 이게 박정희야. 네가 만약 박정희라 생각했으면 IH 무역 사건을 골랐어야 되는데 네가 다행히도 답을 골랐어요. 누가 봐도 뭔가 이승만, 박정희는 아니지만 뭔가 느낌이 진보당 사건이었어. 너무 잘했고요. 내용적인 설명으로 초등학생들 시위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15 부정선거를 규탄해. 3.15 부정선거는 왜 했지?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 같지? 하야 이끌어내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지 않았나? 근데 이것도 헷갈리네. 오히려 3번이 지금 헷갈리게 됐네. 맞아,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냈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유신체제 붕괴 아니고 아직 전이야. 고문치사 아니야.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낸 사건. 좀 자세히 볼까? 54. 어디 보자. 3번. 제시된 자료 3.15 부정선거 등의 내용을 통해 4.19 혁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 4.19 혁명 전개 과정에서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왜 이번은 아니냐면 이번은 6월 민주항쟁 내 생일날 대통령 직선제가 요구된 거였어. 아하.
4번에 2번 이승만. 난 이승만이 전두. 이거 전두 내지. 유일한 내각 책임제. 유일한 내각 책임제. 4.19 혁명. 뭐라? 유일한 내각 책임제는 전면 정부였잖아. 도대체 누굴 본 거야? 장면 정부였어. 근데 맞았다. 5.16 군사 전면을. 아 그러네. 5.16 군사 전면에 장면 정부 붕괴했구나. 아. 오케이 여러분. 난 씻으러 가겠어.